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그리고 대외 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냉각되면서 집값 하락 신호가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하우스푸어가 등장하는 등 부동산 대폭락 시기가 다시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것들을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즉 부동산 폭락기에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13가지로 요약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서 국내의 경제 흐름을 파악하시고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6.3%까지 치솟으며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에서 5.2%로 높였는데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금리 인상 가속화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들어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를 2.50%로 끌어올렸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2.25%였던 기준금리를 2.50%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4월 1.25에서 1.50으로 5월 1.5에서 1.75%로 7월에는 1.75에서 2.25% 등 올해 연속 금리를 올린 바 있는데요. 8월까지 4월 연속 금리 인상은 1999년 기준금리를 도입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에 나선 뒤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 2.50%로 한국 2.25보다 높아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미국 간 금리 역전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9월 22일 회의에서도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고 11월과 12월 회의에서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0.75%포인트 올린 후 남은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올려 연말 3.75%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으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격차를 좁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결정이 이루어지는 금통위는 10월 11월과 11월 24일 두 차례 남았는데요. 아무래도 남은 두 번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씩 인상한다면 연말에는 3.00%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기준금리 역전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자본 유출과 원화 약세를 심화시켜 물가 불안과 금융위기로 비화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통화정책 실기는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물가도 성장도 다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의 상황에 맞춰 믹스텝이죠.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 등을 강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인상 시기도
앞당기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인상시기도 앞당기기 바랍니다. 정부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금리 시대의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달러 환율 상승입니다. 천장을 모르고 치솟는 환율 쇼크에 기업들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자재 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달러까지 강세를 보이며 원료, 원자재 값 수입 비용 부담, 외화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수익성 악화로 기업들의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입니다. 현 상황이 장기화하면 무역수지와 더불어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가는 쌍둥이 적자에 빠질 위험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환율을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부채 부담이 늘고 부동산 버블까지 꺼지면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동료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 미 달러화의 경우 긴축 통화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로 인정받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3일 1191.8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8월 23일 1345.5원을 기록하며 장 마감가 기준 2009년 4월 28일 1356.8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불안으로 가격 급등이 유가 등 다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달러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고삐 불린 환율도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달러당 연내 1,400원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다른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심각한 가계부채로 금융 불안정성입니다. 가계부채 증가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보다 금융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9조 4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90%에 육박하는 규모인데요. 가계신용 약 1,870조 원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이 1,87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뇌관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영끌과 B2 시대가 저물고 부채 위험으로 인한 후폭풍은 메가톤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가계빚에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부채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정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이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대출을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향후 금융시장을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금융권인 저축은행 30대 이하 그리고 중저소득층 계층의 다중채무 비중이 커지는 추세인데요. 대출 잔액 기준 다중채무 비중이 무려 31.9%에 해당합니다. 저축은행 가계대출 77%가 다중채무자에 해당합니다. 다중채무자가 무려 44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다중채무자들을 방치하게 되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국내 이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가 줄면서 지난 7월 국내 인구 이동이 같은 달 기준으로 4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7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자 수는 46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7월 기준 국내 이동자 수는 1973년 44만 8천 명 이후 49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동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9개월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인구 이동 감소가 되는 이유로는 주택 매매 감소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인구 이동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60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20대 30대 청년층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은 지금 빙하기입니다. 주택 거래는 냉각기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감으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7월 기준 서울 거래량은 86%나 급감했습니다. 매도인들이 호가를 줄줄이 낮추고 있지만 아파트 매매 거래는 뚝 끊긴 상황입니다. 여덟 번째는 아파트 매수 심리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치솟고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16주째 악화되며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8월 20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일주 전 83.7%보다 0.8포인트 내린 82.9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0에서 100 사이면 매도세가, 100에서 200 사이면 매수세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8월 26일 기준 7월 서울 아파트 매수 신고는 633건에 불과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는 전국 전셋집 전세가율 상승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국 전셋집의 전세가율 평균 90.9%에 해당합니다. 바로 집값 하락으로 깡통 전세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액이 지난 7월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금액 건수는 지난달 872억 원입니다. 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12월 742억 원 326건 통계를 갈아치웠습니다. 2013년 9월 처음 출시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현재 공공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보증기관인 SGI지요 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 즉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 대입변제해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34억 원 수준이었던 사고액은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1월에서 6월에는 무려 3,40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늘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에 전세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 전세가 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1번째입니다.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회복세 제약입니다. 무역수지가 14년여 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중무역수지도 한중수교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대중무역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국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6억 6,700만 달러로 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대중 수출액은 81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가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87억 7,7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무려 14.2%가 증가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대중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 3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중무역 적자가 발생한 건 지난 1994년 8월 1371만 달러를 기록한 한 차례뿐입니다. 12번째입니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금리와 관련된 공개 발언이 있을 때마다 환율이 요동치고 증시가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최근 7월 미국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관련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이 공개됐을 때도 환율이 사흘 동안 25원 넘게 오르며 134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이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예고 발언은 그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돌아오는 9월 22일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일단 환율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분간 원화 가치가 떨어져 1,400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 확대입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식량 위기와 기후변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그리고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와 통화 정책의 변화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와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